조선시대 여성의 삶이 고려시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고려시대에는 여성이 남성과 차별받지 않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요. 남편이 죽어 혼자가 되면 재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여성의 지위는 조선 전기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여성의 지위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유교 질서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점차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교의 영향으로 남녀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며 여성을 차별하였고, 신분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양반 여성과 상민 여성의 삶도 매우 달랐죠. 이렇게 시대에 따라 여성의 지위와 삶이 변한 모습은 결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조선 전기에는 결혼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머물며 친정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을 의미하는 장가간다라는 말은 남편이 장인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이는 친정살이를 하던 조선 전기의 결혼 문화를 반영한 말이지요. 그렇다면 조선 중기는 어땠을까요? 신부를 태운 가마가 향하는 곳은 바로 신랑의 집입니다. 이처럼 조선 중기부터는 점차 여성이 결혼을 하고 남편의 집인 시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요. 시집살이를 하는 여성들은 시부모님과 남편을 모시며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가졌던 여성들은 유교 사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 조선 중기부터 차별과 억압을 받게 되었답니다. 조선 후기에는 유교 질서가 뿌리내리면서 신분제도가 강화되었어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분에 따라 여성의 삶도 달랐답니다. 그럼 신분별로 여성의 삶을 살펴볼까요? 양반 계층의 남성과 여성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하는 일, 집안에서 지내는 장소 등이 더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남성은 집 밖에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했고, 여성은 집 안에서 살림살이를 주로 했죠. 또 남성은 사랑채에서, 여성은 안채나 부엌에서 주로 지냈습니다. 이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남성과 여성이 받는 교육도 달랐는데요. 글을 배우고 있는 이 아이처럼 양반 남성은 관리가 되기 위해 유학 교육을 받았어요. 한편 양반 여성은 시집을 가서 자식을 키우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만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여성은 결혼을 한 후 주로 음식 장만하기, 손님 맞이하기 등의 집안일을 관리했지요. 사회활동의 경우 남성들의 영역이라 생각했기에 여성들은 거의 참여하지 못했답니다. 또한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남성과 차별을 받았고, 남편이 죽어도 재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조선 후기 여성들에게는 3종 지도란 규범이 있었는데요. 여자가 따라야 할 3가지 도리를 뜻한답니다. 그 도리란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며,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즉, 여성은 평생토록 남성의 말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3종 지도가 강조되었던 조선 후기 여성은 남성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보아 권리를 억압받았고 여성의 삶은 자유롭지 못했답니다. 자, 그럼 상민 여성의 삶은 어땠을지 그림을 통해 살펴봅시다. 이 그림은 김홍도의 길쌈이라는 작품인데요. 길쌈은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는 일을 말합니다. 앞에 있는 여성은 길쌈을 하고, 나이가 드신 여성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그 뒤편으로 실에 풀을 먹이는 여성도 볼 수 있어요. 이렇듯 상민 여성들은 아이를 보살피며 무명과 삼배 등의 옷감을 만드는 일도 했답니다. 이번에는 김홍도의 또 다른 작품인 빨래터입니다. 개울가에서 빨래 방망이로 빨래하는 여성들을 볼 수 있네요. 이처럼 상민 여성들은 집안일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윤두서의 나물캐기라는 작품인데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아낙네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비탈진 곳에서 나무를 캐는 모습을 그렸네요. 이렇듯 상민 여성들은 나물 캐기뿐만 아니라 힘든 농사 일도 했답니다. 이러한 그림을 통해 상민 여성들의 옷차림도 알 수 있는데요. 양반 여성과는 달리 의복에 제약이 없었고 외출할 때는 얼굴을 내놓고 다녔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시대의 신분 중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천민 여성은 관청, 양반집 등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살았는데요.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여성이라도 양반, 상민, 천민 등 신분에 따라 사는 모습이 달랐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미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조선시대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여성 3분을 모시고 인생 스토리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모양처의 대명사 신사임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나인 허난설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조선시대의 사업가이자 사회활동가인 김만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5만 원 지폐의 주인공이신 신사임당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제 어린 시절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바느질과 그림에 재능이 있었어요. 풀과 곤충을 소재로 한 이 초충도는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한창 보랏빛으로 익어가는 가지 주변으로 한가로이 날아다니는 나비와 벌을 섬세하게 표현했답니다. 이러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건 제가 살았던 조선 중기의 분위기 덕분이었어요. 당시는 유교 질서가 강화되었던 조선 후기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는데요.
때문에 교육도 꾸준히 받아 학식도 높일 수 있었죠. 전 결혼 후 4남 3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주었어요. 그 중에서 이인은 조선시대의 뛰어난 학자로 존경을 받았답니다. 네, 율곡 이인은 5,000원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어머니와 아들이 모두 지폐의 주인공이 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한류 열풍의 원조 허난설원, 그녀의 굴곡진 인생 스토리를 들어볼까요? 반갑습니다. 전 허난설원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나 8살 때 이미 신동이라고 소문이 났죠. 그러나 남성 중심의 조선 후기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의 재능은 높게 평가받지 못했답니다. 결혼 후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 속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또한 저의 재능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전 친정아버지와 2명의 자녀를 모두 일찍 떠나보냈는데요. 이런 아픔을 견뎌내기 위해 저는 시를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27세의 젊은 나이에 저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저의 재능을 안타까워했던 제 동생 허균은 저의 시를 모아 책을 만들었죠. 중국과 일본에 전해진 제 시는 그곳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답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나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네요. 안타까워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의 골드미스 김만덕,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저는 제주의 상민 집안에서 태어난 김만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행히도 어려서 부모님을 잃게 되었어요. 비록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지만 어른이 된 저는 수완 좋은 사업가가 되어 장사로 큰 돈을 모았는데요. 당시엔 여성이 장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고 여성은 사회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따랐었죠. 하지만 전 이런 어려움을 딛고 제주에서 손꼽히는 대상인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제주에 큰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의 모습은 두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쌀을 사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 일은 정조 임금께도 알려지게 되었고요. 체제공이라는 관리는 만덕전을 지어 사람들에게 저의 선행을 널리 알리기도 했답니다. 조선시대에 여자가 사업을 하였다니 정말 멋져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시기, 이런 편견을 극복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다는 점에서 세 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상 미나미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